반갑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치아 교정을 시작해가지고 활짝활짝 못 웃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정렬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중년의 나이에도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 아동 청소년, 그러니까 신체적인, 정서적인, 더 나아가서 뇌 기능 향상 돌봄을 위한 CST 특강으로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실기 위주로 할 건데 그래도 CST에 관련된 큰 윤곽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앉아서 하면 되겠죠? 네. 저를 소개하면 한국 두개총골요법 부모협회 현재 대표로 있고요. 현재 부족한 부분 더 공부하려고 뒤늦게 차학과 대학원, 통합의학 대학원 현재 석사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년 전에 분당에 있는 한 한의원에 소속이 돼서 그때 CST 테라피스트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많은 어린이들을 관리를 하면서 특히 ADHD 어린이 많이 관리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체득한 바가 쌓이다 보니까 때가 되어서 교육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관리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기업으로서 손길과 마음도 운영을 했다가 작년에 폐업을 했고 다시 이제 이번 5월 초쯤에 새롭게 또 어떤 사업체를 꾸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이게 사실 해부학적인 종골요법이 시작된 건데 하다 보니 이게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옛날에 들으셨던 엄마 손은 약손인데 우리가 좀 이건 약간 해부학적이고 전문적이니까 21세기판 엄마 손은 약손이다. 제가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많은 부모님들 교육하고 있고 교사 선생님들 교육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또 이게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게 가계 비용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군다나 어떤 진단명을 받았거나 혹은 약간 경계에 있는 어린이 그런 증상 있는 어린이들의 가정은 아무래도 장기 케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정 비용 부담도 조금 줄이면서 부모님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특별한 아주 애를 쓰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생각한 게 그림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걸 많은 가정에 보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정이 컸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창작을 해서 두개총골 마사지 그림책을 2020년도에 출간을 했어요. 근데 물론 그 책은 처음에 많이 뽑진 못했지만 지금 다 절판된 상태이고 올해 하반기에 개정판을 새롭게 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자녀가 또 엎드려 있을 때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손길 교감책도 출간을 했고 또 맑은 뇌를 위한 손길 교감 그림책도 출간했기 때문에 총 3종을 출간한 상태입니다. 어찌되었든 작년만 해도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가 됐었는데 지금은 제가 다 정리한 상태고 새롭게 이거를 개정을 해서 개정판으로 올 하반기에 많은 가정과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어린이 관리하는 모습 대표 이미지로 넣어봤고요. 관리는 꾸준히 해와서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현재는 관리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어요. 이게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게 좀 꾸준히 하다 보니 이게 그닥 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더 해집고 들어가면 물론 충분히 어떤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하긴 하나 이게 보급형으로 저는 이제 많은 부모님들 만나면서 교육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도르프 대안학교 교사 선생님들 모여서 제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발도르프 또 혹은 아니더라도 어린이집 그 부모님들이 연락이 와서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형성이 되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개 대표적인 이미지 담아 보았고요.
그래서 손길과 마음 운영을 할 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MOU 맺었던 사진도 넣어봤고, CST를 제가 메디맘 터치라 그래서 근래 상표권 취득을 했는데요. 그 관련해서 우수교육 인증서 받은 것도 신뢰성을 위해서 담아봤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그럼 드디어 이제 CST 우리가 그걸 만났으니까 설명에 들어갈게요. 제가 오늘 상에 모형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저 어렸을 때 해골이라고 했죠. 두개골.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골반뼈인데 여기가 청골입니다. 그래서 CST는 C는 크레니어 두개골을 말하고, S는 여기 역삼각형 모양의 얘가 청골입니다. 그래서 두개 청골 요법, T는 테라피고요. 그래서 크레니어 세크럴, T는 테라피. 그래서 그 약자를 따서 CST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풀면 두개골 청골 요법인데 골자가 겹치니까 두개 청골 요법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또 지금 봄에 지금 4월이죠.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우리 이 기반이 되어 주시는 이 선생님 박사님들이십니다. CST는 처음은 정골요법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골이라 하면 뼈의 병에 관련된 것을 맞춰주는 그 요법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이 맨 왼쪽에 계시는 분이 앤드류 테일러 스틸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CST의 가장 처음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828년도에 태생하셨는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소개도 해주셨지만 CST는 100년 정도 역사를 가졌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지금 한 12년,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또 지방 쪽에서는 잘 모르시고 어떠한 관리나 교육이 필요한데 어떻게 아름아름 알아서 이렇게 뭐 블로그 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점점점 확산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병원에 가면은 약 먹어라. 네. 그리고 뭐 심리 상담 받아라.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접목을 하는 게 중요한데 더하기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것. 이 뿌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12년 동안 일하면서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손을 통해서 어떤 아이의 우리는 이건 CST는 우리는 이게 보완요법이기 때문에 관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서적인 관계도 향상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여기만 내가 고요히 터치했을 뿐인데 아이가 잘 사네 혹은 아이가 변을 잘 보네 소화력이 좋아졌네 호흡이 편안해졌네 그러면서 점점점 아이가 좀 착해지네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CST는 손으로 그냥 가만히 되기만 했을 뿐인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게끔 이런 모든 CST의 그 관련한 역사의 뿌리가 이 대표적인 위인들이 이 네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골요법 CST 하면은 이 네 분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정골요법 창시자이신 앤드류 테일러 스틸 박사,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가져온 두개골에서 옆에 우리가 귀 쪽에가 있는 게 측두골이라고 하는데요. 부모교육, 교사교육을 많이 해도 이렇게 혼자 앞에서 많은 분들을 보고 있으면 긴장을 제가 합니다. 긴장하니까 좀 눈이 침침하기까지 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측두골이 마치 물고기 아가미와 같다. 뭔가 우리 측두골도 생선에게는 이 아가미가 매우 소중한 위치잖아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측두골과 신체 전반에 어떤 건강에 영향 관련성이 있다라고 거기에 공략을 해서 연구하시고 관련된 논문도 많이 쓰신 분이 두 번째 계시는 윌리엄 가더 서덜랜드 박사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로버트 폴포드라는 박사님은 다 의사분들이신데요. CST는 손이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고요히 터치해서 우리 몸의 어떤 리듬을 잡아주고 하는 그런 요법인데 더 상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할 건데요. 세 번째 폴포드 박사를 넣은 이유는 이 박사님은 A4 용지 한 20장인가 제법 되는 종이 맨 아래에 머리카락 한 알이 한 개가 어디에 있음을 감지하신 분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CH를 매우 잘하시고 치료 효과를 크게 내신 분이라고 해서 매우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폴포드 박사님 넣었고요. 그다음에 존 업레저 이 박사님 얘기는 많이 들으셨다면 이분을 많이 이름을 들으셨을 텐데 CHT의 가장 핵심적인 거 10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10가지의 테크닉을 잘 정리해 주신 분. 그래서 또 유명해지신 분인데요. 이렇게 스틸 박사, 서덜랜드 박사, 폴포드 박사, 업레저 박사분들 모습을 담아봤고 하단에 보시면 대부분이 이 박사님들이 다루고 대상자가 지금 어린이죠. 그 당시에도 어린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 더다가 신체적으로 뭔가 잘 잡히지 않는 증상들을 많이 관리하는데 이 CST를 많이 활용하시는 모습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책을 보면은 이런 자폐, 학습장애, ADHD, 더 나아서 틱, 뭐 뇌전증 이런 관련해서 그런 어린 연구해 보니 이러한 봉합선에 어떠한 제한과 끼고 있는 제한이 있더라. 그래서 그러한 제한을 부드럽게 어떠한 테크닉으로 풀어지면은 증상들이 개선되더라. 라는 그런 모든 부분을 정리하고 정립하신 분들을 넣어봤습니다. 물론 CST는 그래서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인들, 더 나아가서 어르신들, 더 나아가서 반려견, 반려묘까지 해당이 됩니다. CST는 척추 동물에는 다 해당이 되니까 가정에서 저도 강아지 키우는데 해주면 강아지 까만 입술이 반짝반짝해지거든요. 순환이 돼서. 네. 그래서 배우시면 우리 아이한테도 해주고 배우자한테도 해주고 부모님께도 해드리고 또 부모님들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건강 챙기시면 좋겠어요. 그만큼 이제 구글에 제가 어제 이거 캡처한 건데요. 구글에 CST 크레니어 세크럴 테라피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부미용 선생님들이 접목해서 활용하고 계시고 물리치료사 선생님도 활용하고 계시고 근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배우셔서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12년 전에 시작했을 때 한의원에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원장님이 침을 환자한테 꽂고 침에 아이가 꽂힌 채 제가 CST 하면 더 그 효과가 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한테 관리받으러 오는 어린이 있으면 제가 부모님께 그러거든요. 때가 되면 침을 맞추면 좋겠어요. 라는. 네. 그래서 CST는 되게 탁월한 테라피이긴 한데 저 이거 하나만은 고집하지 않는 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정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생활 습관, 그러니까 식습관도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부족한 것은 병원에 어떤 약물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고 한의원에서는 침, 한약 도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생활 습관, 그러니까 식습관, 가정 내 분위기, 부모님들이 열심히 싸우면 좀 곤란하겠죠. 네,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다 이렇게 반영이 되니까 아이들 몸으로도 CST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개골, 크레니어, 이렇게 세크럴 테라피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이제 특강이니까 제가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고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CST는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뇌척수액, 하나는 두개총골 리듬. 네, 그래서 CST가 뭐예요? 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말로 풀면 두개총골 요법인데 그러니까 두개골 처 안에서 제3뇌실, 제4뇌실이라는 곳에서 뇌척수액이 생성이 되고 쭉 척수 라인 따라서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CST는 뇌척수액의 흐름을 잘 원활하게 해주고 잘 흐르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두개총골 리듬을 균형을 잡게 해준다.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는 뇌척수액 또 하나는 두개총골 리듬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통해서 물론 뇌촉수액이 잘 흐르는지 눈으로 이렇게 투과해서 보여지지가 않는데 두개 청골 리듬이라는 것은 손을 통해서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손은 또 뇌잖아요. 또 부모님들 댁에서 뭐 반찬 만드실 때 제가 콩나물 따듬는 걸로 많이 비유하는데 콩나물 사서 이렇게 무칠 때 굳이 막 눈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다른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 콩나물 무칠 때 이게 탱탱한지 내가 좀 너무 많이 삶지는 않았는지 잘 감지가 되시죠? 네, 그것처럼 손으로 터치했을 때 여기가 뭔가 고여 있는지 혹은 차가운지 혹은 너무 뭐라 그럴까? 풀어져 있다라는 다양한 정보를 손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스스로도 이렇게 손을 포개서 스스로의 몸에 이렇게 가슴에 올려놔 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가 흉곽이니까 가슴뼈니까 단단하죠. 그냥 이게 단순히 단단한지 저 같은 경우 지금 막 긴장해서 헐떡헐떡 하는데요. 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본인의 이쪽에 심장 박동 혹은 호흡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들숨 날숨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율동도 느껴지실 거고요. 또 심장 박동 퉁퉁퉁 튀는 그런 동도 느끼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분은 이 손바닥에서 얼얼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 꾸준히 하면은 손에서 다양한 느낌들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천천히 손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CHT는 감지만 하는 게 아니고 감지하고, 감지라는 읽는다라는 소리잖아요. 손으로 읽고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교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정하는 과정 중에 고여 있는 것은 잘 흘러가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거고, 그러니까 물꼬를 터주는 거죠. 그다음에 너무 엉성한 것은 적당하게 딱 균형이 잡히게 정렬을 바르게 해주는 게 우리 역할인데, CS는 희한하게 어느 정도 잡아주면 자기가 몸 안에서 저절로 맞춰진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잖아요. 건강한 상태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요. 그래서 CST는 기치료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면 제 3자가 봤을 때 하는 사람이 가만히 손만 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미세하지만 이러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어주는, 견인하는 방향이 있고요. 근데 그 액션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제 3자가 봤을 때 저 사람이 가만히 대고 있는데 아이가 점점점 어떠한 개선이 되는 거 보니까 기치료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하기 쉬운데, 실제는 기치료가 아니고 정말 이게 진단하고 감지하고 교정하고 개선시켜 나아가니까 그러나 이건 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치료까지는 아니고 약간 에너지 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에너지체고 생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물건이 아닌 이상 이런 곁에 있는 물건, 바닥에 손대어 볼까요? 여기서는 에너지가 물질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와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에 손 대보실까요? 옆 사람 뭐 허벅지나 팔에 이렇게 터치해 보실까요? 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아이의 몸을 구석구석 터치해 보는 거예요. 발 뒤꿈치도 터치해 보고, 종아리, 허벅지, 골반, 청골, 아랫배, 명치, 가슴, 목, 두개골도 이렇게 조각조각 부분마다 더 나아가서 구강까지 터치하다 보면은 막혀 있네. 너무 제한이 크네. 혹은 차갑네. 얼얼하네. 다양한 정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우리 아이의 몸 상태를 너무나 모르고 있었구나. 아이들이 짜증을 과하게 낸다던가 이럴 때 인성이나 그런 게 나빠서가 아니고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희한하게 셀스는 몸을 편안하게 구석구석 풀어주는 과정 중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아이가 착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신체가 뭔가 편안해지니까 짜증을 덜 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에너지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가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개골에서 청골까지 흐르는 뇌척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두개청골 리듬이라는 우리 신체 안에 어떤 심장 박동, 호흡하는 거 외에 두개청골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리듬을 균형을 잘 잡아주는 그 과정 중에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나아가서 뇌의 기능이 좀 이렇게 안정이 되고 향상이 되더라라는 그게 바로 CST 테라피입니다. 기대 효능 읽어보면은 만병통치처럼 써놨는데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치료가 아니라 보완요법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우리 배앓이 자주 해요. 그러면 약만 먹일 게 아니라 또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배운 대로 전문적인 제가 앞서 말씀드린 21세기판 엄마 손을 약손으로 해주다 보면 바로 가서 변도 보고 물론 그런 게 더딜 때는 뭐 질 좋은 유산균을 먹이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여기를 만졌는데 변비가 개선이 되고 있네. 소화가 잘 되고 빵빵했던 배가 들어가네. 또 체형 면에서는 아이들 다리 짝짝이 어린이들도 많고 골반의 불균형.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척추에 측만이 오고 경추에까지 문제가 오고 어깨에 불균형도 오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기법들이 다양하게 유용한 게 있거든요. 하는 과정 중에 아주 크게 힘을 주어서 뚝딱뚝딱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맞춰져 가네. 그만큼 신체적으로는 체형 교정에 도움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호르몬 흐름이 왕성해지다 보니까는 키 성장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키 성장이 더딘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이것은 큰 효험을 보이니까 꼭 실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또 똑같이 반복인데 배변력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되고요. 소화력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또 문제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보면 감기도 자주 앓고 또 비염 달고 살잖아요. 요즘 어린이들이. 그래서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고유한 손의 터치를 통해서 아이의 면역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다 보면 감기 걸리는 게 줄었어요 라는 말씀을 제가 듣거든요. 네.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는 막혀있던 부분들이 또 뭔가 기능이 떨어져 있던 것들이 뭔가 메꿔지니 또 부정률 뭔가 잘 맞춰져 있지 않고 흐트러져 있는 것들이 점점점 균형을 맞춰서 균형에 가깝게 가다 보니 정서적으로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부산하다 그럴 때 도대체 왜 부산한가 왜 부산스러울까 라는 거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많이 공부도 하실 텐데 CST 입장에서는 하다 보면 그 과정 중에 아이가 뭔가 차분해졌어요. 그 집중을 조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또 많은 불안, 또 어린이들 또 공황장 있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개선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사람이 입은 거짓말을 하는데 몸은 거짓말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부모님도 혹시나 배우셔서 고요히 집중해서 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CST에서 설골 목풀기 테크닉이 있는데 이걸 가만히 되면 되게 손에 정말 얼얼하다는 그러니까 아리다라고 하죠. 표준어는 아리다죠. 그렇게 느껴지는 어린이가 있고 아까 우리 같이 했던 여기 우리 아이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이 손바닥 전체가 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아이가 현재 여기에 불필요한, 그러니까는 흐름이 좋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데가 막혀 있으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 답답해지잖아요. 어린이들은 잘 표현력이 좀 떨어지니까
섬세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혹은 했어도 부모님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간 경우도 있었겠죠. 어찌되었든 여기가 막혀 있거나 여기가 막혀 있으면 아이들이 일단 짜증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또 CST는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관리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차크라 얘기를 또 지금 잠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목 설골 여기는 목 차크라, 비슈다 차크라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져 있거나 또 그리고 목소리가 저는 지금 긴장해서 약간 좀 걸걸한데 목소리가 항상 탁한 어린이가 있다면 또 목소리가 이렇게 좀 성량이 좀 떨어져 있는 어린이들은 여기를 자주 관리해 주다 보면은 목소리 톤이 좀 올라가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서 뭔가 발표력이 개선이 되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은 다 지점마다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그러니까 생명력. 괜히 병은 없는데도 허약한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창백하고 빼빼 마르고. 그래서 아래쪽을 잘 관리하는데 더 시간을 더 할애하면은 갑자기는 아니더라도 몰라보게 서서히 뭔가 아이가 뭔가 튼튼해진 것 같아. 좀 힘이 있어 보여라는 그 지점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비염 잘 걸리는 어린이 그리고 툭하면 잘 체하는 어린이들은 쉽게 말해 여기 명치 쪽이 잘 대부분 막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여기가 많이 정체되고 막히는데 어린이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여기 명치 우리가 검상돌기라는 지점을 잘 풀어주면은 이 소화기 쪽 이 기능이 살아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 이쪽의 명치 쪽은 우리 신체와 정신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체했을 때 몸만 짜증나는 게, 몸만 찌뿌둥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되게 불쾌하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쵸?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뭔가 짜증을 좀 특별한 이유 없이 짜증을 잘 낸다? 그리고 뭔가 좀 침울하고 좀 약한 모습을 자주 보인다 하면은 명치 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명치의 중요성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세 번째 해당되는 카테고리는 뇌인데요. 여기 써놓은 집중력, 창의력 뒤에 빼고요. 그다음에 요즘 점점 진단받은 아이들의 수가 5년 전보다 더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ADHD, 그다음에 틱, 자폐, 학습장애, 난독증 좀 이런 증상에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테크닉으로 낫는데라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고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이런 증상이 있다 하면은 엄마들 집에서 엄마 아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집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대단한 어떤 도구를 가져와서도 아니고 그 옛날 이런 걸 우리가 몰랐을 때도 우리 손조들의 할머니, 우리 엄마들이 아프면 우리 배 쓸어주고 머리 이렇게 쓸어주시고 하는 것 더하기 약간 우리는 정교하게 접근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요즘 ADHD 진단을 받은 어린이들이 대부분이 목이 많이 굳어 있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등판도 많이 굳어 있고. 그래서 제가 할 때 이제 CST 저도 한 것을 많이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체득한 것들, 응용요법을 많이 병행해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 전체를 푸는 방법, 크게 앞에를 푸는 방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큰 물꼬를 먼저 크게 풀어놓고 정교하게 신체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한국 두개 총괄법 부모협회에서 교육을 할 때는 크게 세 카테고리를 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먼저 큰 물꼬를 터놓는 바디, 몸통을 풀어주는 테크닉들을 이론과 실기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레벨 2라 그래서 두개골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개골은 우리가 하나로만 딱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이마, 머리 뚜껑이라고 하는 두정골,
옆에 측두골, 네. 뒤통수라고 하는 여기 후두골, 네. 그리고 이제 얼굴 안면골이라고도 하는데요. 안면골을 두개골에서 공부하는 것도 있고 레벨 3인 구강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2하고 3에서 약간 안면골은 섞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광골이거든요. 광대뼈 스스로 만져보시겠어요? 네. 이 광대뼈도 중요한 이유가 아이들이 이렇게 골마다 다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틀어지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에 주변에 있는 골들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목이 뻣뻣해. 그러면 이 턱에도 영향을 주고 그게 다 연결되어서 여기 광대뼈, 광골까지 영향을 줘서 모양이 뭐랄까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단단하기도 하고 모양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상태가 오래 가다 보면은 뭐 코를 흐름을 막게 해서 비염을 낫게 하는데 방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을 반대로 풀자면 결국 골마다 다 공부하는 제가 그 어떤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향대로 부드럽게 풀어지는 과정 중에 각각의 기능들이 살아나서 다양한 증상들이 개선이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뒤늦게 치아 교정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CST 세 번째 구강 교육에서는 일단 치열이 그러니까 부정교합이 안 좋은 건 아시죠? 왜냐하면 이 구강이 이렇게 해서 두개골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CST는 현재 치과 선생님도 많이 배우십니다. 해서 환자들한테 기본적으로 하시는 치과 치료도 하시고 CST 배우셔서 약간 부분적으로 이거를 테크닉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또 구강은 달랑 이렇게 상악골 치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젖 앞에 부분에 있는 서골이라는 지점과 입천장뼈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정렬은 균형이 깨진 상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얼굴뼈하고도 연관성을 이루어서 피해를 계속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두개골 전체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협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육하는 곳에서 이렇게 크게 바디와 두개골과 구강 이렇게 크게 레벨을 3개를 나눠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제 설명은 크게 드렸고 이제 실습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습을 아까 CST에서 2가지 키워드 기억하시랬잖아요. 하나는 뇌척수액, 하나는 두개총골 리듬. 근데 두개총골 리듬은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저 바다에 나가 보면은 밀물, 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벚꽃이 피었다가 이미 졌는데 꽃이 천천히 피었다가 만개했다가 이렇게 수그러들고 마추리가 아침에 햇님이 떴다가 지고 달이 떴다가 지고 별이 떴다가 지는 것처럼 두개총골 리듬도 뭔가 확 커지는 팽창 천천히 돌아오는 수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자연의 일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더 좀 감동 스스로 받아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관련된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CST에서 두개총골 리듬은 고요히 신체 어느 부위든 고요히 손을 대고 집중하는 과정 중에 방금 말씀드린 팽창, 꽃이 피었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팽창했다가 수축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분의 기능이 우리 아이가 깨져 있다. 그 지점이 바로 팽창했다가 돌아오는 게 더딘 거죠. 팽창은 잘 되는데 수축은 잘 안 된다던가. 혹은 팽창과 수축의 이 가동 범위가 좀 폭이 좁다라던가. 그래서 우리는 그 지점을 하는 과정 중에 찾아지게 되고 꾸준히
터치하는 과정 중에 몸이 알아서 정상치, 평균치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개 청골 리듬이 가장 잘 느껴지는 지점이 두개골에서 우리가 뒤통수라고 하는 후두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게 청골입니다. 또 한 군데는 발 뒤꿈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어린이들 발 뒤꿈치 딱 잡았을 때 만약에 골반 이쪽에 불균형이 있다, 만약 오른쪽에 불균형이 있다 그러면은 그 상태로 오래 지냈다 하면 필히 오른쪽의 발목도 말씀드린 팽창과 수축의 이 두 개 청골 리듬이 더딥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엄마들은 읽고 이제 배운 대로 교정을 해주는 과정 중에 뭔가 좋은 정렬 상태로 가까워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실습은 두개골은 그렇고 청골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규 수업 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두 개 청골 리듬은 평균 1분에 6회에서 12회 순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팽창했다가 수축하는 거, 이게 1회입니다. 네. 그래서 6에서 12회를 벗어난 상태는 정말 건강이 많이 깨진 상태예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두 개 청골 리듬을 읽기가 어려울걸요. 그래서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내가 두 개 청골 리듬을 잘 읽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저 코요이 손을 대고만 있어주면 이게 뭐지? 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도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그게 바로 두 개 청골 리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여기 교사 선생님들 수업할 때는 베드 4개 넣고 8분 2인 1조를 했었는데 지금 베드가 좁고 참여하신 부모님들이 많으니까 먼저 여기서 대표 모델로 한 분이 누워주시면은 제가 먼저 선 보이도록 할게요. 촬영되고 있고요. 그 선생님한테 제가 보실 분은 나오세요. 네. 이게 지금 간이 베드다 보니까 되게 금방 누우셔서 약간 네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간이 베드는 하여가 너무 위에서 아이들이 폴짝폴짝 뛰지 않게끔 주의 주세요. 어쨌든 말 그대로 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작은 부분이긴 하나 이렇게 누웠을 때 그냥 아이가 엄마 어디에 누워 했을 때 그냥 누워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동서남북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댈 수 있으면 해가 뜨는 동쪽 또는 동쪽이 곤란하면 남쪽. 그래서 머리를 동쪽 혹은 남쪽에 두고 눕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누웠을 때 엄마는 어느 쪽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냐면 우리가 시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죠. 시계 방향이라고 하죠. 왜 시계가 처음부터 이렇게 안 돌고 이렇게 돌까요? 그거는 그냥 에너지 흐름이 이거기 때문입니다. 본인 이렇게 돌려보시겠어요? 네, 시계 방향. 네, 그것처럼 아이가 이렇게 누웠을 때 에너지가 이렇게 돌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엄마는 우리 아이의 오른쪽에서 하시면은 좋은데 간혹 왼손잡이 부모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래도 이쪽에서 하시는 걸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래요. 네. 그리고 오늘 잠시 그거만요. 지금 원장님은 이제 배우셔서 이미 아셔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골 촉진하기 전에 어머니 느껴보세요. 그 상태하고 이렇게 덮었을 때 아까 이걸 제껴 없을 때가 1번이고 담요를 덮었을 때가 2번이라고 하면 몇 번이 더 편안하세요? 2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적당한 압력과 더불어서 모든 게 다 에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이불보다는 댁에서 실행하실 때 얇은 이불 이렇게 살포시 덮어주시길 바래요. 덮을 때도 이렇게 덮지 말고 정말 되게 불쾌하시죠? 이거랑 보세요, 정말. 네. 이게 더 존중받는 느낌이시죠? 네. 그래서 이것 한번 직접 2인 1조를 하실 때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 이런 얇은 이불 덮어줄 때도 누워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굳이 막 입으로 사랑해, 널 아껴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아이의 무의식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지금 되게 중요한 뭔가를 받는구나, 혹은 존중받는구나, 사랑받는구나 라는 것을 입을 하나 덮는 것으로도 표현해 주세요. 그럴 때 굳이 그러니까 입으로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의 무의식을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좀 수업이니까 이걸 제끼고, 그리고 이렇게 대충 놓는 것보다 이렇게 좀 정갈하게, 정말이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것은 아이들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웠을 때 이렇게 발 뒤꿈치를 붙이고 누워있는 어린이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어머님. 붙이고 있는 1번. 그 다음에 붙여보세요. 이거랑 2번. 어떤 게 더 편안하세요? 떼어져 있는 게 그쵸? 네. 자연스럽게. 네, 그쵸? 붙여보시겠어요? 이것은 어디에 힘이 들어가죠? 하체 어찌됐든 힘이 들어가고 머리에도 힘이 가해지지 않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누워있을 때 평소에 다리를 이렇게 붙이고 있네? 하면은 두개골에 이미 힘이, 그러니까 긴장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이거를 불편해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조금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우리 아이가 붙이고 있다? 안 되고 어깨 너비로 적당히 벌려준 상태에서 테크닉을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골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가 골반 끝, 여기가 요추, 우리가 꼬리뼈라고 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네. 네. 꼬리뼈 위에가 바로 청골이죠. 역삼각형의 청골. 청골 옆에 보면은, 청골 안에 보면 구조에서 보면은 구멍들이 있잖아요. 이 구멍들 사이로 신경이 통과하거든요. 이 신경이 이게 등하고 이렇게 목, 머리까지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청골을 잘 관리한다라는 것은 두개골을 잘 관리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랑 매 한 가지다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들떠 있을 때, 뭔가 불안한 상태일 때 청골을 잘 관리해주면 금세 편안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청골이 두개골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고 구조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청골 촉진은 손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서 받쳐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책에서는 한쪽 다리를 세우세요. 이렇게 들쳐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 어쨌든 몸무게가 좀 가볍고 또 누워 있다 보면은 계속 하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은 누워있는 사람 그냥 따르지 않고 그냥 편히 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하셔도 되고, 혹은 그냥 다 쉬시고, 우리 아이가 엄마보다 몸무게가 가벼울 거니까 살포시 그냥 들추고 그냥 저 도와주시는 거군요. 이렇게 다리 가랑이 사이로 가서, 네, 오른 손바닥이 여기 청골 지금 보이시죠? 네, 여기 딱 받치고, 네, 그대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엄마의 팔꿈치가 이렇게 공중으로 뜨지 마시고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과 수평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현재 제 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청골
베개인 것처럼 손이 베개인 것처럼 이렇게 받쳐주세요. 이때 유의사항은 이렇게 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드는 게 아니고 그저 고요히 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고 가만히 있어주다 보면은 그 전에 드릴 말씀은 청골에 손을 댔을 때 이 아이는 되게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줘야겠구나 라고 체크가 되는 증상은 무엇이냐면 됐을 때 이 청골이 이렇게 위로 딱 붙어있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현재 긴장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네, 그만큼 순환이 더디기도 하죠. 이 말은 뭐냐면 가만히 대어주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들쳐져 있던 청골이 점점 엄마의 손을 믿고 점점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러다 보면은 무거워지겠죠. 그럼 엄마 손은 쥐포가 되겠죠. 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네. 그래서 저는 하도 해서 사실은 직업병으로 오른 손목이 많이 좀 아프긴 해요. 하도 이렇게 청골이 이완이 돼서 쭉 내려오다 보면 무거워지잖아요. 많은 사람을 했기 때문에 오른 손목이 조금 아픈데 어쨌든 간에 내 손이 점점점 무거울 만큼 청골이 쭉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은 엄마가 지금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딱 손 댔는데 너무 들쳐져 있는 것은 관리를 꾸준히 좀 자주 해주시길 바래요. 또 반대로 어르신들은 어떤 줄 아세요? 반대로 쭉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진맥진이라 할 때 너무 긴장된 채 기진맥진인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진맥진은 풀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쭉 과도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무거운 거랑 힘이 빠져서 건강이 깨져서 무거운 거랑 다르다는 것은 좀 아시겠죠? 네. 오늘은 교정기 철사가 입술 안을 더 찌르는데요. 자, 그래서 내려놓으시고 자, 1번 기다린다. 네. 이때 유의사항은 이렇게 그러니까 청골에만 엄마의 손바닥이 터치가 되시고요. 다른 데는 접촉이 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 느껴보세요. 제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했어요. 이 느낌 1번하고 다 이거는 제외하고 손바닥만 터치가 됐어요. 이게 2번. 2번이 좀 더 개운하시죠? 1번 이거는 2번이 더 좋으시죠? 네. 그래서 CST는 손 접촉한 면만 최소 터치로 면적 가 닿도록 하시고 다른 데는 불필요하게 가 닿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치를 잘 잡으시고 접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CST 하면은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무엇을 떠올리시면 좋냐면 기다린다. 같이 해볼까요? 기다린다. 네. 연애할 때도 뭔가 기다림이 있어야 밥도 기다려야 뜸이 들고 먹을 수가 있고 무엇이든 기다림이 있어야 그 다 함께 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 몸도 터치하고 충분히 기다려줘야지만이 그때서야 우리 아이의 몸에 특히 손댄 청골이 그제서야 두 개 청골 리듬이라는 것을 원활하게 해주고 엄마 손으로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습을 어떻게 해볼까요? 그러면 어머니 제가 청골 됐을 때 그 위치는 좀 아셨어요? 네. 느낌은 제가 잠시 터치했는데 어떠셨어요? 조금 더 있어 볼까요? 자,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댁에서 하실 때 이렇게 청골에 손 대시고 아까 말씀드린 얇은 이불로 하복부라 되게 민감한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이렇게 빤히 보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얇은 담요로 살포시 덮어주면 하는 사람도 받는 우리 아이도 뭔가 편안합니다.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다음 어떤 테크닉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특강이니까 두 번째 테크닉을 빼고 일단 청골 터치한 것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몇 분을 읽느냐? 물론 배울 때는 테크닉당 2에서 3분이 적합하다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 학업부는 1시간 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엄마 손은 지푸가 돼서 저처럼 이제 손목도 아프시겠죠. 이 손을 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면 치료 과정인 걸까요? 아니면 네. 진단하기 위한 거예요? 진단과 동시에 치료보다는 관리가 되는 그 순간이 동시에 발동이 되는 겁니다. 손을 대고 있는 행위 자체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가장 1단계는 그냥 가만히 대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대고만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몸이 알아서 나에게 뭔가 접근했는데 내가 안심해도 되는 터치네. 뭔가 꿀렁꿀렁 하다가 이게 알아서 저절로 정렬로 가는 과정을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아이들의 하복부니까 빵구를 뽕뽕뽕 끼기도 하고 배에서 꿀꿀꿀꿀 뭔가 순환이 되는 소리가 실제로 나기도 하고 화장실 가서 바로 똥 싸는 어린이도 있고 저는 좀 심한 발달장애 아이들 많이 했는데 이거 하는 받는 과정 중에 정말 한 일주일 못 쌌던 떡밥 같은 찐떡한 똥을 바로 싸는 어린이도 있었고요. 네. 태어나서 이렇게 청골 처음 누군가 만져보는 거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말씀 들었을 때 약간 한의원에서 맥을 짚는 것처럼 그냥 진단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것 자체로 뭔가 정렬이 되는 걸 자극해서 몸에서 활상성을 위해서 뭔가 움직임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절로. 네, 맞습니다. 근데 이때 더 좋은 건 내가 의도를 가지고 조금씩 여기는 약간 이렇게 끼우뚱 기울어졌으니까 이렇게 좀 중심으로 맞춰볼 거야. 이런 행위까지 들어가면은 그 정렬이 좀 더 빨라지고 효과를 보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오랫동안 치료를 하신 경험으로는 만졌을 때 이 사람의 몸이 어떤 거라는 거를 그럼 진단도 가능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100% 맞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교만한 것 같고 그러나 그래도 12년 동안 이제 콩나물 처음 무쳐본 사람하고 12년 콩나물 무쳐본 사람 다르겠죠. 그런데 또 그럼 앞에 드린 제가 부모 교육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드릴 말씀 중요한 말이에요. 오래 만져본 사람이 잘하긴 하죠. 그런데 제가 부모 교육을 하는 이유가요. 아무리 유능한 관리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늘 아래 가장 울컥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최고의 손길은 부모님의 손길입니다. 네. 그래서 잠시 호흡 좀 하고요. 자, CST는 물론 전문적으로 방향감이 있고 계속 어떤 그 리프팅 견인하는 방향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더불어서 제가 고요히 터치해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카메라 터치하는 것은 돈을 받고 하는 관리사가 더 열정이 순수하고 뜨거울까요? 부모님의 손이 더 나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21세기판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 뭐 라포 형성은 그러니까 많이 깨진 가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이게 뭐 상담 받는 것도 좋지만 몸, 신체 접촉을 통한 어떤 관계 개선이 되는 것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 청골 리듬이 깨진 어린이들은 청골에 손을 대었을 때 청골이 여기서 아까 제가 팽창 수축, 그러니까 플렉션 익스텐션이라는 팽창 수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팽창이 너무 심해서 수축이 너무 심해서 청골이 두개골 쪽으로 많이 딸려져 가 있는 어린이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 어린이들은 주의산만, 공격성, 또 비염, 네, 또 체형이 많이 좀 틀어져 있고
이 말은 반대로 풀면은 청골을 잘 교정하면 정서적 안정에도 개선되는 도움이 되고 체형 교정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지금 팽창 수축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 가만히 되고만 있어요. 네, 그러면 어머 여기까지 하고,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찌됐든 가만히 누워 있을 때랑은 다르게 뭔가가 밑에 있는데도 불편함은 크게 없었고, 네,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리고 뭐 옷을 입고 한데도 뭔가 손이 들어왔을 때 차갑다는 느낌이 약간 있었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제 손이 이제 지금은 제 손이 하다 보면 엄청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뜨겁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상하게도 저는 맞습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옷을 입었는데 체온을 느낀다기보다 그냥 뭔가가 제 왔을 때 차갑다는 느낌이 쫙 들더라고요. 이것은 좀 좋은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집중하면 하도해서 뜨거워지는데 여기 어머니께서 차갑다고 느낀 것은 본인 청골 쪽 현재 순환이 더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냉기를 우리가 뭔가도 따뜻한 게 외부에서 왔을 때 아, 내가 차갑다. 뭔가 대비되는 성질의 것이 왔을 때 본인의 정보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어머니도 제 손이 갔을 때 차가움을 느끼는 것은 제가 차가움을 유발시킨 게 아니고 제 손이 뜨겁기 때문에 엄마가 안에 지금 그 성질이 차갑게 순환되지 않은 채 있는 그 차가움을 느끼신 거예요. 손이 갔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꼬리뼈 통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갈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낙상한 어르신들이 낙상하면 꼬리뼈 골절, 청골 골절 얘기 많이 듣잖아요. 또 젊은 분들은 교통사고로 이렇게 뭐 골절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좀 얼마 가지 않아서 두통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치매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청골은 여기 다 신경이 통과해서 쫙 전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청골 척지는 두개골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럼 어머니는 꼬리뼈 다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다쳤다기보다 저는 제 생각에 출산으로 인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몸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 계속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 그게 이제 출산으로 뭔가 골반에 틀어짐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 뭔가 그런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 혼자 진단 네. 해보자면 넘어지거나 한 적은 없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지금 다리 벌어짐, 다리 끝날이 오른쪽이 조금 더 제껴지긴 했죠. 이제 어린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렇게 있던 게 좀 릴렉스가 되면서 대부분 정상 각도는 대체적으로 이 정도인데 이렇게 헷가닥 넘어지는 어린이가 있단 말이에요. 발끝이 그냥 딱 바닥에 닿아. 이것은 골반이 열렸다라는 증거고 만약에 이렇게 다 벌려져 버린 어린이는 무릎의 문제, 골반의 열림, 그럼 다 허리에 문제가 있고 척추 측만까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 말은 반대로 이 벌어진 다리 벌어진 이 상태를 교정해주는 응용요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집에서 배우셔서 하면은 이게 벌어진 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물론 요즘 좋아서 뭐죠? 도수 치료도 있고 하는데 물론 그 도움도 받으시고 또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필요하잖아요. 보고 걱정만 하실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 기준으로는 제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그래도 지금 1차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골격계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청골에 손댔을 때 어머니 이렇게 설명하면서 또 시간이 제법 갔거든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하도 해서 손바닥에 엄청 집중을 했어요. 말을 하면서도. 근데 어머니가 편안함 얘기는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쪽에 순환이 확실히 더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개선시키느냐? 계속 공략해 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 만약 우리 어린이다, 자녀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5분 해주고, 내일도 5분 해주고, 더 좋은 건 약 먹이듯이 아침에 해주고, 점심에 해주고, 저녁에 해주고. 더 좋은 것은 5분을 10분으로, 15분으로 더
많게는 1시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복부는 물론 위쪽으로 와서는 그 시간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문제가 되지만 하복부 쪽은 오래 해도 문제가 없더라. 제 임상 체험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꼬리뼈의 어떤 긴장이나 어떤 그러니까 출산으로 인한 그때 어떤 트라우마도 이 몸이 다 저장을 하기 때문에 꼬리뼈에 트라우마가 저장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CST는 신체 기능을 좋게도 해주지만 더불어서 정서적인 더 나아가서 약간 영적인 뭔가 터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하는 선생님, 필라테스 선생님, 명상가 분들도 CST를 많이 배워서 같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CST는 나는 몸만 고요히 터치했을 뿐인데 몸도 뭔가 개선이 되고 정서적으로 더 나아가 뇌 쪽으로 더 나아가 뭔가 위험한 발언인가? 영적으로도 뭔가 정돈이 되는 것 같더라. 이 말은 뭐냐면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하품하면 보이진 않지만 어떤 공기, 빵물 끼면 가스도 나오고 하는 것처럼 접촉을 꾸준히 집중을 하다 보면 그 과정 중에 어떤 어린이는 풀어지는 과정 중에 보여지는 반응들이 있어요. 어떤 어린이는 꿈찔꿈찔 받는 과정 중에 그러한 반응을 와블링 현상이라 하는데 어떤 심한 어른들은 막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보면은 주유소 앞에 왜 춤추는 그 뭐죠? 인형처럼 이거 과도한 지금 제가 비유인데 그래도 이렇게 막 심하게 떠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2012년 한의원에서 할 때 어린이 대상으로 내가 많이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계기가 된 게 아이를 제가 이렇게 일단 좀 추우실 것 같아서 너무 편해 누워 있었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기가 된 게 이렇게 안대를 씌우고 하거든요. 하고 제가 테크닉을 하고 그 어린이는 별명이 얼음공주였어요. 왜냐하면 ADHD와 자폐가 약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하죠. 타인에게 말도 안 걸고 새침해서 그래서 얼음공주였어요. 말 한마디도 안 걸어요. 근데 한 2번, 3번째인가 하는데 이렇게 관리 열심히 하는 중에 언뜻 보니까 안대 아래로 눈물이 쭈르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했는데 저는 순간 얼른 좀 직감을 했죠. 아, 이게 신체적인 뭔가 정렬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살짝 배웠던 영적인 뭔가 건드려짐이 있나 보다라고 얼른 해석을 하고 그래도 조심스럽게 끝까지 다 하고 이렇게 맞췄을 때 이렇게 세워서 먼저 질문하기도 어려운데 그 아이가 했던 말, 제가 왜 울죠? 그때 그 말이 지금의 저를 이렇게 만들게 했어요. 네? 그때 중1인가? 그래서 꾸준히 하는 중1인가? 그래, 판교 사는 어린이였는데. 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과정 중에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대요. 항상 숨는 어린이였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서 아, 이게 신체와 동시에 정서적인 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무엇까지 뭔가 좋게 다듬어주는 터치가 맞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은 세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어린이는 눈물을 풀어지는 과정 중에 어떤 어린이는 기침을 많이 하기도 하고 누구는 더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 더 질러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좀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물론 관리사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으니까 다른데 어떤 분은 그냥 일어나는 과정 중에 그런 현상들을 더 유발시키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냥 괜찮아 그냥 이런 스타일이라 혹시나 엄마를 또 이렇게 배워서 관리하실 때 우리 아이가 갑자기 더 말을 쫑알쫑알 하기도 해요. 그 말을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품할 때 자연적인 이 현상을 막으면
위험하고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관리하는데 우리 아이가 오늘 유별나게 말을 많이 하네. 그것도 풀어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끌려가진 않더라도 그래 너가 하품하듯이 말도 한번 많이 해보렴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그냥 허용해 주는 거죠. 그것처럼 빵구를 뿡뿡뿡 끼워도 아 그렇게 고여있던 것들이 뭔가 반응해서 나가는구나. 눈물도 콧물도 하고 나서 비염으로 코가 더 많이 나오는 어린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데 미처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중에 하나가 이런 눈곱 같은 거. 그래서 눈을 많이 비비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엄마가 이렇게 좀 차분하게 닦아주시고 그것처럼 신체적으로 뭔가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도.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상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반응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CAT 받는 과정 중에 대부분이 잠들어요. 엄청난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계가 이제 활성화, 즉 안정이 쭉 우리가 일반적으로 낮잠을 자는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새롭게 몸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이상의 에너지 어떤 이 영역이 새롭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엄청난 질 좋은 깊은 수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의 편안함. 그래서 이것은 낮잠하고 다르니까 혹시나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런 반응 또 뭐가 있죠? 이 말은 반대로 열심히 내가 해주는데 잘 잠들지 않는 어린이는 마치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성되어 있죠. 이 말은 이럴 땐 어떻게 해주냐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꾸준히 지치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깜빡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잠들거든요. 물론 CST는 잠들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닌데 릴렉스가 되는 과정 중에 대부분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이 되다 보니까 쭉 잠들게 돼 있죠. 또 하나의 변화는 혈색이 홍조를 띠게 돼요. 입술이 붉어지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도 더 예뻐지고 생기 있어지고 얼굴도 선명해지죠.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하는데 홍조가 잘 안 띠네, 입술이 계속 칙칙하네 하는 경우는 역시 우리 아이 몸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먹는 거 신경 써주시고 CS에서는 계속 열심히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크서클도 개선이 되고요. 네. 여성분들은 호르몬이 잘 돌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지죠. 네. 만병통치처럼 말하는데 그래서 암 환자분들도 많이 받아요.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되고 이거는 우리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물꼬를 큰 물꼬, 작은 물꼬들을 잘 순환되게끔 그냥 건드려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본인의 호르몬이 알아서 문이 좀 열렸어, 나 살만해 하고 잘 흘러가면서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자기 치유력이 개선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천천히 또 하나 일어나실 때도 왼쪽으로 해서 일어나는 게 에너지적으로 깨지지 않고 바람직합니다. 네. 자, 어머니는 꼬리뼈 쪽에 좀 본인이 느끼는 그런 불편함 혹은 그런 이슈가 있어서 제가 손댄 것을 잘 못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또 엎드려 보실게요, 이제는. 우리 어린이들 아까 제가 그 골반이 틀어져 있거나 허리에 문제가 있거나 척추 측만, 어깨 문제, 또 목의 문제는 거의 100%가 등이 많이 굳어 있거나 틀어져 있거나 단단하거나 어쨌든 등의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등은 우리가 앞에는 인맥, 뒤에는 동맥인데 등판에 동맥의 흐름이 깨지면 건강에 문제가 크죠. 그래서 우리가 체했을 때 어디를 두드리죠? 등을 두드리잖아요. 등이 되게 중요한 혈자리가 많고 그래서 등이 주는 정보가 제법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머니는 확실히 근골격계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다행입니다. 네, 제가 힘든 분들을 많이 만져서 그런지. 자, 아까는 천정을 보고 누웠기 때문에 이제 우러를 앙자 써서 앙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었죠? 지금 어머니 엎드렸잖아요. 이제 엎드릴 복자 써서 엎드린 걸 보가이라고 합니다. 보가이 자세로 있을 때는 청골이 이렇게 있겠죠. 네. 이렇게 있을 때 손은 청골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 한 3분 정도 이렇게 그룹으로 제 뒤에 일렬로 쓰셔가지고 한 분씩 어머니한테 손 대도 터치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어차피 다른 분들도 하실 거라. 자, 이쪽 3분 저 제 뒤로 오시고. 만집니다. 여기가 꼬리뼈죠. 어머니 불편하시나요? 꼬리뼈라고요? 선생님 근데 이제 좀 TMI지만 음. 그 제가 꼬리뼈 통증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제 꼬리뼈를 만져봤거든요. 네. 그 최근에 꼬리뼈가 위치가 좀 거기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져봐도 조금 자꾸 주섬주섬 위치를 찾는 거 보니까 대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는 분들은 제가 손이나 가도 주섬주섬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찾고 있잖아요. 제가 살면서 꼬리뼈를 인지하고 산 적이 처음인데 네. 처음 만져봤는데 원래 안 그렇게 뼈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최근에 통증이 생기면서 그 뼈가 거기에 청골에 통증이 있어요? 꼬리뼈 있어요? 뼈예요. 꼬리뼈에. 아, 네. 이거 어머니처럼 혹은 우리 아이가 꼬리뼈에 어떤 문제로 통증이 있다, 꼬리뼈에. 그래, 어떤 관리를 하시면 되냐면, 지금 하는 청골 터치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청골 아래에 꼬리뼈가 달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터치하면 여기의 순환이 여기까지 미치기 때문에 꼬리뼈 관리도 청골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응용요법으로서 이렇게 꼬리뼈를 살살살 만져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굳이 꼬리뼈를 터치 안 하고 청골을 터치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가이 자세에서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 아, 이쯤이 청골이구나 생각하시고 이렇게 터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는 어머니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요. 누르는 거죠. 누르지 말고 이렇게 얹어주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뒤에 어머니 대보세요. 자, 3분씩 이렇게 일렬로 오셔서 중간에 그러니까 10분에서 끊고 이게 체인지 할 거예요. 네. 저랑 압력이 비슷한가요? 좀 더 무거워요. 네. 네.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네.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보다는 무거워요. 그래서 네. 지금 이 피드백 잘 해주고 계시는데 CS는 5g의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A4 용지 한 장이 5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히 5g일 필요는 없지만 그냥 마치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요한 수면 위에 고추잠자리가 나비가 살포시 앉아있는 그러한 무게감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달해보세요. 이 정도. 아까보다 나으시죠? 네, 거의 선생님과 비슷한. 네, 됐습니다. 이쪽 오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지금 7분 나오셔서 이렇게 예, 대기해 주세요. 손 여기가 닿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손바닥만 닿도록. 네. 네, 네, 좋네요. 이미 손은 따뜻하셔서 이 정도. 선생님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더 힘을 빼는 연습을 하세요. 이 정도. 근데 이렇게 거의 닿지도 않는 느낌으로 만지는데도 치료가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CST는 말씀드린 5g의 기적. 매우 가벼운 압력으로 행해지는 게 CST의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사지나 뭐죠? 또 뭐가 있죠? 마사지, 뭐 카이로프랙 이건 되게 힘이 가해지잖아요. CST는 특징이 되게 가벼운, 제가 오직하면 지금 수면 위에 고추잠자리 앉아 있는 듯한, 네, 그래서 이 정도의 터치. 네. 하시고. 자, 이쪽에 새로운 어머니가 엎드리고 일단 누워 보시겠어요? 이쪽은 이쪽 팀에서 우리가 예. 무거워요. 어머니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의 가벼움이에요, 어머니. 네.
에너지 흐름이니까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이런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쳐요. 아무래도 그랜데 지금 또 여기 어머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액세서리 남자분들은 혁대, 여성분들은 내 시계 이런 게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빼는 게 좋겠으나 제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나 그런데 너무 매이다 보면은 계속 너무 순수한 상태만 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너무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못 산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를 들면 속옷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브레이저나 이런 것도 막잖아요. 네네. 그럼 좀 풀로고 이게 더 순환이 잘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 기준으로 할 때는 브래지어는 좀 풀고 댁에서 할 때는 저는 직접 그냥 관리실에서 할 때는 굳이 안 풀고 하는데 근데 혁대가 너무 조여져 있을 때는 풀면 좋겠죠? 제가 그냥 갈게요. 네, 이 정도 거의 비슷하죠? 조금 더 가벼워야 되겠네요. 선생님.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그냥 고요히 얻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고요한 힘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네. 자, 이제 그럼 여기까지 네. 그래서 손바닥만 접촉. 다른 데는 접촉하면 삐. 네. 해보실게요. 이렇게 이 정도 힘으로 접촉. 네. 만약에 여기 뒷골 당기는 두통이 만약에 심하다. 이것만 해도 조금 도움이 돼요.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러면 오케이. 어른이 만약 그렇다면 아이가 아까 했던 거 천정 보고 누웠을 때 천골 촉진을 해주세요. 네,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이제는 네 천정 보고 뒤집어 져 보세요. 네, 천정 보고 누워 보세요. 근데 어머니 많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체인지 할게요, 어머님. 네네. 네. 다른 분 와서 누워 주시겠어요? 아,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보는 거 좋지만 많이 해볼수록에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네, 항상 이렇게 이게 청골 내려놓으시고 네, 다 맡기세요 저한테. 이렇게 들지 마시고 팔꿈치를 쭉 바닥으로 내려놓는다. 다른 신체 부위 접촉은 피한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손이 상대방 청골에 든든한 안심된 의지처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힘들 때 이렇게 소파 의자에 기대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잘못된 예는 이렇게 드는 건데 이렇게 들지 마시고 힘을 풀어볼게요. 제가 쭉 내려왔죠? 네. 벌써 선생님 네 이러잖아요. 편안하시죠? 아닌가요? 배가 꼬르꼬르. 참지 마시고 배가 왜 꼬륵댈까요? 난 여기 청골 촉진했는데 그쵸? 다 여기 하복부에 여기 하복부 생식기랑 대장, 소장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됐는데 아이가 변을 잘 봐요. 네, 이 정도 이런 느낌입니다, 선생님. 자,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실까요? 할 때 둘이 대화하는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대화 안 하면 더 릴렉스에 도움이 되는데 혹시 아이가 처음에 쫑알쫑알 얘기하면 그때는 조금 이렇게 좀 주거니 받거니 해주세요. 약간 조금 더 높은 느낌,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는데 뭐가 차이가 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베드 하나 저쪽 방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가져와 주시면 여기 아버님 두 분 오셨잖아요. 어머니들이 터치하시긴 곤란하실 것 같고 저는 하도 해봐서 또 예, 저쪽에 베드 놔주시면 제가 아버님 두 분 터치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비슷할까요, 느낌이? 1번 일단 가만히 대어주시는 거예요. 느낌이 비슷해요, 선생님? 아까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긴장을 했는데 네. 그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치료죠? 관리사라고 해주세요. 네, 네. 관리사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더 네. 긴장했었어요? 긴장했어. 아, 그래. 지금 점점 릴렉스가 되고 계시죠? 네. 네. 자, 손을 푸실 때는 역순으로 살포시 공간 확보하시고, 네. 천천히 빼주세요. 자, 여기 어머님. 네. 자, 일단 해보시고, 제가, 네. 아이고. 네. 일단 손의 위치를 이쪽에 잡아드릴게요. 이쪽부터. 네.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들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힘을 풀어주세요. 오케이? 편하네요? 허리 아프시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 허리 통증 있으시죠? 딱 만져보면 알아요. 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배우면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고 남편분들도 해주시고 또 남편분들도 가르쳐갖고 엄마도 받고 그러세요. 제가 손 위치를 잡아드릴게요. 근데 어머니 하니까 허리가 아프시네요. 그러니까 또 어? 계속 요즘 허리 아프고 그래요? 그걸 계속 뚝뚝거리고 너무 손을 딱 처음 넣으니까 허리가 확 아프더라고요. 뭐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죠. 제가 안 잡아드려도 돼요? 한번 위치, 네. 손 조심, 공간 확보하고 빼세요. 조금만 더 올라갈게요. 내려놓으시고 다리 쭉 내리세요. 네. 그래서 팔꿈치가 이렇게 들지 마시고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아버님 이렇게 들려고 하지 말고 쭉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돼요. 제 몸을요? 제가 보세요. 네. 보세요. 제가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이렇게 쭉 내려놓는 거 느껴지시죠? 네. 이렇게 실행하는 겁니다. 네. 이 느낌을 잘 기억하시고 아버님한테 피드백 주세요. 네. 제가 대봤냐고요? 예, 한 세 분씩 몸을 터치해봤으면 선생님 일어나실게요. 대성이 그다음에 다음 누워 계실 분 얼른 와서 누워주세요. 아, 괜찮아. 네.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잘 받으면 혈색도 금세 좋아지는데, 하여간 허리가 좀 안 좋으시네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다 성인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수업이라 중요한 정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달 생리할 때는 양이 많은 날은 피해주면 좋은데 그 빼고서는 굳이 안 피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여자아이들은 미리미리 해주면 생리통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자주 하면 허리 통증이 좀 좋아지나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원인이 뭔지는 일단 좀 그래서 이거라도 오늘 특강을 통해서 이 테크닉 하나라도 우리 아이가 두통 있는 어린이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청고촉진 꼭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쭉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대어주시면 돼요. 네, 유의사항은 이렇게 들려고 하지 말고 힘을 쭉 제가 지금 풀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힘을 풀수록 내 아이의 청골이 내가 긴장하지 않고 힘을 풀어도 되나 보다라고 안심하고 쭉 고스란히 몸을 보여주거든요. 네. 이걸 좀 받으시면 좋겠는데. 이겁니다. 저 뺄 때는 이렇게 역순으로. 네. 그래서 숙은 손바닥 아래에 청골 놓이게 하지 말고 손 한 복판에 네, 안정감 있게. 자, 누워 계신 분 잠시 처음 대보는 실습이지만 대체적으로 편안하죠. 이거를 제대로 학습해서 꾸준히 약 먹이는 것을 하다 보면 그저 손으로 했을 때 개선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제가 또 다른 팀 네, 못하신 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애들은 가만히 안 누워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막 애들이 이렇게 누워 있어라 그러면 안 누워 있고 막 장난치려고 그러고 막 움직이잖아요. 정답 1번 잘 때 해주세요. 혹은 어찌어찌해서 잘 때는 못하게 됐어요. 낮에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막 발버둥을 친다. 근데 그것은 아까 시에스테 우리가 구글에서 캡처한 거 봤을 때 여기는 안 나타났나? 평소에 아이가 막 이렇게 낮에 움직일 때도요. 좀 손 빼보시겠어요? 다시 움직이는 어린이들은 잘 때 해주세요. 그런데 낮에도 해주고 싶어요. 아이가 눕긴 누운데 막 몸부림을 할 때는 어머니 어린이를 생각하고 놀아보세요. 이렇게 움직이요. 그래. 이렇게 앞에서 앉지만 뒤에서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적당한 압으로 차분함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잠시 안고 있을게. 그래서 싫어 해보세요. 그러면 엄마 오늘 1초만 잘했어. 그다음에 오늘 2초만 칭찬해 주시고 3초만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 조금씩 이렇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웠을 때 발광을 한다 그러면 엄마들 자기 자녀 다룬 다 노하우가 있잖아요. 적당히 당근도 주시면서 네. 오늘은 30초만 있어 볼까? 엄마가 뭐 별사탕을 줄게. 네. 하이가 오늘은 1분을 있어 볼까? 사이사이 좀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오늘은 이상 너가 청골이 너무너무 좋아해. 5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잠이 솔솔 오네. 이렇게 좀 연극도 하시면서 하면은 도움이 되는데 이걸 연습하기 전까지는 잘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분들 해보세요. 아이들 낮잠 잘때 해줘요. 그리고 어머니들 중에서도 이렇게 허리 통증이 있으시고 뭐 빨리 만성 어떤 질환이 있으신 분도 있고 몸이 허약하신 부모님도 계시는데 건강에 좋아져요. 물론 하실 때 지금 이건 수업이라 낮은 베드라서 엄마 자세 매우 안 좋은데 이제 좀 상황이 되시면 높은 미용 베드 사셔서 제대로 된 자세로 하시는데 했을 때 엄마의 사랑의 마음을 하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엄마도 건강해집니다. 네. 에너지가 그냥 빼앗기는 게 아니고 함께 사랑의 힘으로 함께 증폭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공간도 또 만나는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서 좋아지죠. 책에만 나와 있는 에너지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손이 최고라는 것. 근데 우리가 이런 근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는 바른 게 좋다. 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지금 간이니까 좀 자세가 안 나와도 네. 그래서 쓰면 쓸수록 나도 건강해진다.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끝나고서는 저는 지금 손이 찐덕찐덕하거든요. 많이 만져가지고
손을 내 자녀를 만졌어도 손을 씻는다. 기억하세요. 1번. 2번 환기한다. 이런 미세한 땅구멍으로 이게 엄청난 강력한 순환요법이기 때문에 그냥 만약 하품, 눈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모공으로 다 불순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네, 항상 환기시켜 주시고 세 번째는 물로 정화하잖아요. 물을 천천히 마셔준다. 다시 1번 손 씻기, 2번 환기, 3번 물 마시기. 그러면 됩니다. 0번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혹시 터치 안 당해 오신 분 빨리 이쪽에 와주세요. 아, 네네. 아, 하다가 제가 갔군요. 어머니도 근골경 괜찮으신데 조금 지쳐 계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보자. 잘못된 예는 이렇게 드는 거고 이제 힘 풀어볼게요. 이렇게 제 힘 풀고 있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손이 엄마의 손이 우리 아이의 돛담배 같은 청골에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주세요. 네, 편안하시죠? 네. 네. 여기 어머니의 여기 피드백을 집중해서 같이 들어볼게요. 지금 섬세하게 표현해주고 계셔서. 자, 어머니 어떠세요? 뭔가 네. 하는 게 제 몸에 그 청골에서 느껴져요. 네. 이건 제 맥동이 아니고 어머니의 청골이 처음으로 여기 누군가의 이 터치가 되는 순간이잖아요. 처음이시죠? 그래서 청골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처음 이렇게 이게 뭐지? 우리가 내 집에 낯선 손님이 오면은 이게 뭐지? 깜놀하는 것처럼 지금 청골이 놀란 거죠.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시죠? 네네.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손바닥 위 손끝에서 어머니의 냉기가 지금 느껴지거든요. 냉기가 있는 지점은 이게 고요히 터치하다 보면은 누워 있는 분의 냉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흩어지죠. 되게 잘 느끼시네요. 저는 지금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 편안하시죠? 네. 자, 이제 다른 어머님께서 터치해 보세요. 다른 분도 한번 느껴보시고. 여기 다른 분도 해보시고. 이것처럼 고요히 터치하는 것을 가장 기본인 청골 했잖아요. 아랫배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명치도 있고, 흉곽도 있고, 목도 있고, 뒤통수도 있고, 팔다리, 아까 이렇게 벌어진 다리 교정하는 것도 있고, 또 머리에서는 저 두개골 모형에서 보신 것처럼 이마라고 하는 전두골, 머리 뚜껑이라고 하는 두전골, 또 중요한 측두골, 그다음에 여기 관자놀이에 있는 저평골, 뒤통수 후두골, 네. 그다음에 구강에서 하는 광골, 네. 상악골, 제일 또 중요한 턱관절까지 구석구석 이런 식으로 리딩하고 진단하고 교정하고 하는 과정 중에 꽃이 만발하겠죠. 네. 선생님 그러면 지내면서 오늘 어깨가 좀 아프네. 그러면 그때도 같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전신촉지법에 속하는데요. 그러니까 아픈 어깨를 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은 사실 다양해요. 그러니까 시스트에서는 여기에 근접한 부위는 흉곽이잖아요. 그러니까 흉곽을 풀어주는 요법도 있고, 네. 팔을 각도별로 당겨주는, 견인해주는 테크닉으로 개선시킬 수도 있고요. 네. 본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셀프를 하는 것도 제법 많이 나오는데 저는 셀프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팔에 긴장이 가기 때문에 효험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총골 같은 데는 누워서 하기도 애매하고, 네. 꼬리뼈가 휜 거는 왜 그런 꼬리뼈 원래 태생적으로 이렇게 살짝 안으로 말려 있는 게 바른 각도예요. 아니, 안으로 말린 거는 괜찮은데 왼쪽 오른쪽 아, 그거는 변형이 온 거죠. 어떨 때 보는 1번 물리적인 충격?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 아까도 출산 중에 정말 이렇게 난산 중에 변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대체적으로 꼬리뼈가 이렇게 휜 것은 네, 물리적인 충격,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은 이렇게 약간 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다친 적은 없으시고? 엉덩방아를 좀 세게 찐 적이 있어요. 아, 뭐 그때 물리적인 충격 제가 1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게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선생님, 그 손을 들고 있을 때 손가락이랑 손바닥에 힘을 쫙 빼는 거죠? 네. 그냥 이렇게 뭐야 싶을 정도로 힘을 쭉 빼주세요. 잘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힘이 들어가는 게 잘 못하는 거고 힘을 빼면 뺄수록 잘 되는 겁니다. 네. 자, 다 해보셨어요? 자, 이제는 엎드려 보실까요? 네, 우리 아이가 어찌어찌 해서 엎드려 있을 때 이 테크닉을 해주십니다. 네, 편안하시죠? 네. 자, 엎드려 보실게요. 아, 네, 몇 시예요? 아, 네네. 이제 마무리 할 건데, 터치 엎드려서 각각 20초만 터치해 보실게요. 아까 어떤 어머니 질문처럼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쫑알쫑알 말하면 따라가기보다, 아이야, 지금은 너의 몸에 집중해 볼까?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어도 편하게 쉬어봐. 이렇게 멘트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집중. 잡념 따라가지 마시고 손바닥에만 마음을 모아보세요. 손바닥에 집중. 7시 20분에 5분에 수업을 마칠 거라 자, 20초 지났다 치고 자, 얼른 다른 분 이제 우리가 네, 시간 이동 빨리 할게요. 선생님, 그럼 여기 웃으셨을 때 손 댈 때는 그러면 무게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의도적으로 이렇게 힘들겠네요. 또 빼고 있으면. 힘을 빼고 있으니까요. 무게를 몸에다가 무게를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힘주고 있으면 아니요, 띄우지 않고 그냥 밀착이지만 가벼운 밀착. 이 정도. 띄우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 제가 띄운 거 아니죠. 띄운 것은 이렇게 이게 띄운 거고 가볍게 밀착. 그래도 가벼움을 유지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서 네, 그 말씀이셨군요. 네. 그래서 간혹 이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이런 데 쿠션을 두기도 해요. 네. 몸만 안 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쿠션을 대면 그 쿠션이 또 몸을 누르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정도는 조금 참아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아, 이제 어머니 질문을 제가 이해했어요. 자, 이제 체인지 하시고 단 5분이라도 사람마다 청골의 상태가 다 다른 것을 지금 체험해 보시라고 터치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 와. 네네네. 되게. 이 어머니는 손을 아까 뗐는데도 지금 화한 느낌을 계속 느끼신대요. 이런 분도 계시고 너무 그쪽에 건강이 깨진 상태는 잘 못 느끼시는 분도 있고. 네. 네, 네, 자세 좋습니다. 해줄 때 네. 저의 아픔이 아닌데도 제가 평상시 아픈 부위가 아닌데 제가 느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네, 아까 말씀 이런 물질이 아니고 생체 에너지가 있고 많은 감각들이 발달되어 있는 생명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상대방의 어떤 아픔이 내 아픔으로 전달돼서 느껴지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끄달려 가지 않고 제가 지금 핵심을 말씀드리면 아 그렇구나. 내가 느껴지네 하고 여기서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집착하지 않기.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 유재현 원장님 덕분으로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 만나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저는 이것을 아까 제가 못 그리지만 그림책으로도 그려서 이렇게 출간할 만큼
많은 게 제가 뭐라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집중해서 눈빛을 보내시고 이렇게 바라보실 때는 다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손이 그러니까 되게 해부학적인 테라피이긴 하나 또 어찌 보면은 그냥 부분 집중해서 터치하면은 생각지 못한 뭐 기적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네요. 교육이나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원장님께 말씀 드리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간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